YTN 라디오가 보내드리고 있는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이고요. 자, 여의도 정면 승부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자, 이거 아까 현장에 계셨죠? 그죠? 이 의원님께서도? 네네. 예.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139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표 무효표는 11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예상 외이기도 하지만 한편 우려가 현실화가 좀 더 빨리 왔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그렇고 당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예상되기도 했지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상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까? 걱정하는, 말하자면 설마 그렇게 나오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했지만 그러나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당내에는 상당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큰 우려 상황이고 당이 자칫 엄청난 그런 침몰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게 많이 깔려 있거든요. 예. 그런 우려가 좀 더 가시적으로 표출되고 현실화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빨리 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우려가 현실화됐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실상 지금 민주당에서 상당수의 이 찬성표가 나왔다라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건 뭐 맞는 진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기권 무효표도 포함할 수 있나요? 해야겠죠. 예. 예. 그러니까 찬성 반대가 138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우리 당 의원이 169명이니까 예. 그렇게만 따져도 31명이 될 것이고요. 예. 또 무소속 의원 중에도 저희 당하고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인 의원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따지면 한 40표 남짓 내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40표 남짓이 됐다. 그렇다면은 이 40표라는 의미가 아까 우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우려를 했던 의원들이 이렇게 던졌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쨌든 당 대표가 사법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뭐 이재명 대표의 그런 개인적 의혹에 관한 건만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정치 탄압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40표 가까이가 남짓 나왔다는 거는 굉장한 큰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런 우려를 표출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 보셨죠? 아니, 만나려고 했는데 예.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났습니다. 아,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나셨군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많은 의원들을 만났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죠? 예, 저도 들어서 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물론 뭐 꼭 만나서 무슨 뭐 부탁을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잘 먹히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가요? 이미 뭐 의원들이 누가 뭐 당대표든 누가 뭐 부탁한다고 해서 갖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 그냥 금방 이렇게 넘어가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각자 갖고 있는 소신도 있을 테고 생각도 있을 테니까요. 예. 뭐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인데 당초에는 당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와는 전혀 딴판이 난 40표 남짓이 이탈이 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큰 우려가 표출이 분명히 된 것은 틀림없고 그거는 뭐 당으로서는
그냥 이렇게 방만히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앞으로 민주당은 당분간 혼란에 빠지는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혼란을 겪으면서 이제 방향이 올바르게 잘 잡히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제 아주 안 좋은 그런 시나리오로 진행이 될 경우 뭐 그냥 소모적인 그런 싸움으로만 시작게 될 경우는 당 전체가 다 침몰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혼란을 겪는 건 뭐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감내해야 될 것이고 그런 와중에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물꼬가 잘 잡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되겠죠. 안 좋은 시나리오를 가정이지만 어떤 거를 상정하실 수 있으세요? 예컨대 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당원 지지자들 중에는 소위 뭐 갯딸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저한테도 지금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요. 어떤 식의 문자 메시지? 말하자면 뭐 찬성한 게 너지. 아, 너 가만 안 있겠다. 뭐 색출하겠다. 뭐 이런 문자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예. 뭐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될 경우에는 결코 그 아름다운 어떤 그 논쟁이 되는 게 아니라 치열한 논쟁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저급한 싸움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당으로 전체로서는 아주 안 좋은 모양이고요.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대우각성하고 개화천선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일각의 분위기는 누가 그렇게 40명에 해당하는지를 뭐 알아보겠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색출하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문자 오는 거를 소개드리면 그런 문자들이 있는데 그런 문자들이 종래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찌들어 있는 개파와 또 악질적인 편담 이 두 가지 양태가 그 큰 결함이었거든요. 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또 순화되지 않고 더 악화되면 안 좋은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진행될지.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말이에요. 뭐 지금 요번에 이 결과를 보고서 예를 들면 당대표에서 뭐 스스로 당대표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스스로 결단한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물론 제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예.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 정도의 이렇게 본인의 생각이 크게 바뀔 것 같았으면 당 대표도 안 나왔을 테고 또 뭐 지금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어떤 그런 이 수사가 지금 좀 많지 않습니까? 좀 여러 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만일 가정입니다만 다음번에 또 한 번의 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넘길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상황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마 뭐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겠죠. 뭐 한 10표 이내 뭐 이렇게 많이 해봤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 걸 보면 두 번째 체포동의안의 결과가 어떨지는 뭐 예상하기도 참 걱정되는 부분이 큽니다. 지금 이른바 비명이라고 불리우시는 의원분들의 숫자가 민주당 내에 대략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의원님께서. 이게 뭐 리트머스 시험지로 뭐 딱 가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얘기는 단정은 지을 수는 없을 테고요.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그 의원들은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친명 비명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친명 예. 비명 차원이 아니라 그걸 우려하고 이대로 갔다가는 큰일 났는데 그렇다고 당대표를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80% 가깝게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당대표를 물러나라 이럴 수도 또 없고 예. 뭐 이렇게 하여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죠. 제가 볼 땐 그런 의원들은 과반도 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과반이 넘는다. 지금 그 민주당의 당원상 원래 기소가 되면 이 당직에서 물러나게 돼 있다. 지금 아직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80조에 이제 예. 80조 이하인가 당직자가 그렇죠. 이제 기소가 되면 당직을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 사망에는 또 예외로 정치 탄압을 받았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그렇지 않게 하도록 하는 또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그게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그게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예. 이제 이재명 대표를 한층 더 지지하는 분들은 이건 이재명 대표가 받는 사법적 조사는 그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서 당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그 당원 80조는 민주당이 그 정치 개혁 차원에서 마련한 조항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그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하는 그 원칙이 관철돼야 된다. 예외를 자꾸 남발하면 오히려 회피적이고 당이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한 그 뜻이 상당수 퇴색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또 원칙을 주장하면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분이 두 분 계시죠, 민주당 내. 그죠? 예. 그러면 이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하려면 예외 없이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분들도 이제 정치 산업이다 또는 허위사실 날조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분들의 얘기와 함께 당내에서 좀 논의가 이 당원 80조에 대한 그 적용 여부를 좀 치열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논쟁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저희 민주당의 그러한 사정과 또 국민의 힘의 또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한 민심의 또 그런 강경파가 득세를 할 것이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강대강이 더 치닫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강대강으로 더 치닫는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내부가 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울수록 강대강은 더 심화된다. 강대강이 대치정국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늘 내부에 모순이나 약점이 있게 되면 대외적으로 강경 자세를 취하는 것이 뭐 어느 조직이든 뭐 보통 있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목소리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럴수록 다른 또 법안들 통과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중에도 아예 뭐 개정 휴업하는 상태는 아니겠지만 예. 어쨌든 양당이 국정의 중심인 민생에 모두 초집중하고 올인해서 거기에 지혜를 모으고 에너지를 모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보다는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싸움을 하려는데 집중하니까 상당히 에너지가 소진되고 또 국론도 분열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2부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조경태 의원께서는 이른바 비대위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당의 민주당에 대해서 비대위 체제까지도 거론을 하시던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것까지 아직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예.
비대위가 되려면 지도부가 물러나게 하든가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당분간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부에 어쨌든 그 모순도 좀 격화될 것 같고요. 내부의 모순, 예를 들면은요, 모순이라는 건?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래야 되는 쪽, 막는 쪽, 뭐 이런 세력이 더 강경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내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좀 다른 문제인데요. 검사 출신이시죠? 정순신 변호사,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사퇴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 대응 적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아유, 매우 부적절하죠. 지금 대통령도 문제의 핵심이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외면하는 건지 의도적으로 아니면 진짜 모르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학폭에 대한 엄중함 뭐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학원 폭력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좌시하고 방치하고 있을 수 있는 문제 없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대책도 하고 해법도 나눠야 되겠지만 이번 국가수사본부장의 문제는 검증 추천과 검증 시스템에 큰 구멍이 뻥 뚫린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진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짐작컨대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던 특수부 검사, 후배 검사니까 그 사람은 그냥 프리패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온 거 아닌가. 그렇다면 국가 전체의 운영 작동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고위직의 추천과 검증은 매우 중요한 그 정부 기능인데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왜곡되고 있다라는 점이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실에서는 학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건너 얘기죠. 가렵지도 않은 곳을 지금 긁고 있는 건데 좀 우습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자녀 문제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떻게?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판결문도 열람할 수 있고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사실인데 이분이 지금 뭐 설문조사에서도 그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신천적으로 조사해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건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해야지. 그걸 국민들한테 물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쭉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시와 비교했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으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일그러진 또는 아주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심의 논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당대표를 내쫓고 그리고 또 나경원, 유승민 주저앉히고 또 안철수 국가 운영의 적이라고 또 단정짓고 이런 쭉 일련의 과정에 비춰볼 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만 따르는 당대표 허수아비 당대표를 세워놓고 이번 총선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 사람들로 세워놓겠다. 뭐 이런 것이 아주 누구나 전문가 아니라 하더라도 짐작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전당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관심은 높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남의 싸움 또 불난데 불구경하는 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재밌지만 그거 씁쓸해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차기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좀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국민의힘 지층 사이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세요?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사이가 좋다 안 좋다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조건 중에서 덕목 중에서
왜 우위에 차지해야 됩니까? 예. 당연히 방향이 바뀌고 올바르면 관계가 좋을 때고요. 예. 방향이 틀리고 국민의 민심에서 멀어진다 하면 긴장 관계와 예. 갈등 관계로 가는 건 마땅한 것이죠. 예. 언제나 좋아야 되고 희죽희죽 웃고 뭐 우리는 뭐 남이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악편이겠습니까? 예. 말할 때는 쓴소리도 해야 될 것이고 예. 직원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일정한 견제도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예. 당대표가 선출되는 것이지 예. 예. 만약에 일심동체를 원하신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를 겸임하는 게 딱 마땅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